2021년 수능특강 한국지리 제7강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문제 해설 하겠습니다. 자, 대표 기출 확인하기 1번. 자,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시간에 작성한 학습 노트이다.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우리나라의 국지 기후에 대해서 지금 사실 수능에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국지 기후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이 최근에 바뀌면서 내용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이렇게 기온 역전 현상이나 열섬 현상을 이야기할 때 다 설명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2020학년도니까 2019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나왔던 문제고요. 조금 깊게 물어본 면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면서 겁먹을 필요는 없고 필요한 부분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기온 역전 현상은 가장 큰 포인트가 원래 공기는 불안정해서 그래서 하층에 있는 공기하고 상층에 있는 공기하고 계속 섞이거든요. 그 섞이는 과정에서 대리 현상이 나타나면서 구름이 생기고 그다음에 비가 내리고 이런 기상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기온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기온 분포가 뒤집어지면서 불안정했던 대기가 안정하게 바뀐다. 사실 이게 기온 역전 현상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아무튼 기억은 기온 역전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분지에서는 이제 복사 냉각이 활발하게 일어날 경우, 자, 냉각이니까 이게 태양으로부터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 지구에서부터 빠져나가는, 땅에서부터 빠져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더 많을 경우 냉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뭘 알 수가 있냐면 기온 역전 현상은 밤에 주로 나타난다. 자, 지표면이 식으면서 하층의 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상층으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진다. 니은 기온 역전층이 형성되면 차가운 공기가 축적되어 저온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나타나기도 한다. 온도가 낮아서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다. 이걸 우리가 냉해라고 부르죠. 그 다음 도시기후. 건물과 도로로 덮인 도시 지역에서는 빗물이 땅으로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대부분 지표로 유출되며, 자, 유출이란 말이 조금 애매하게 써 있긴 한데요. 그냥 하천으로 흘러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귿. 포장된 지표 면적이 넓어서 주변 농촌에 비해 도시 내부의 기온이 많이 상승한다. 최근에는 리을 도시 지역의 기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기억은 기온의 일교차가 크고 바람이 없는 맑은 날 밤에 잘 나타난다. 기온 역전 현상은 날씨가 맑은 봄, 가을에 자주 나타나죠. 지역은, 장소는 침식 분지 지역에서 잘 나타나더라. 일단 기억은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 니은으로 인해 안개가 자주 발생한다. 그러니까 차가운 바람이, 이제 분지 지역에서 차가운 바람이 산 사면을 타고 분지 바닥으로 내려올 경우 분지 바닥에 있던 따뜻한 공기하고 만나면서, 그리고 그 따뜻한 공기의 온도가 내려가면서 안개가 자주 발생한다. 옳은 설명이에요. 옛날 기출문제를 보면 안개가 너무 진하게 껴서 교통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 그런 선택지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맞는 설명이에요. 그 다음 디귿으로 인해 도시는 주변 농촌보다 상대 습도가 낮다. 그러니까 높다가 지금 잘못된 설명이에요. 자, 여러분들 사실은 뭐 자세히 설명하려면 이제 지구과학이 돼버리니까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자, 포장된 지표 면적이 넓다. 우리가 포장이라고 하는 건 시멘트나 아스팔트처럼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지표면, 맨 땅이 아니라 그 위를 무언가 덮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멘트나 아스팔트는 바로 앞에 있는 말처럼 빗물이 땅속으로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대부분 하천으로 빠르게 흘러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멘트나 아스팔트 위를 빗물이 빠르게 흐르기도 하고요. 그 빗물이 하수구를 지나서 굉장히 빠르게 하천으로 몰려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종전, 그러니까 이제 도시화가 진행되기 전 자연 상태랑 비교를 해보면요. 자연 상태에서는 비가 내리면 일정 부분 땅속으로 스며들었다가 비가 그치면 이 땅속으로 스며든 물이 다시 조금 공기 중으로 증발하면서 습도가 이렇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 대체로 습도가 낮아져요. 물이 금방 다른 데로 흘러가 버리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 따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열섬 현상이 도시 지역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게 공기 중에 수증기가 있다 하더라도 기온이 높으면 상대 습도는 낮아지거든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도시 지역은 습도가 낮다. 그다음 리을, 바람길 조성, 건물 옥상 녹화 사업 등이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도시 지역의 기후 환경은 이제 대표적으로 열섬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대도시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도심 지역의 온도가 더 높은 거잖아요. 여기에 열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열이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질 수 있도록 빌딩 같은 걸 이렇게 건설할 때, 허가를 내줄 때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건물의 높이 같은 걸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조절하기도 해요. 그래야 열섬 현상이 완화가 되니까요. 자, 리을은 옳은 설명이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2번. 2번은 좀 쉽네요. 자, 다음은 자연재해에 관한 과거의 기록들이다. 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지진, 태풍, 황사 중 하나임. 자, 가는 하늘이 캄캄하게 흙비가 내렸는데 황사죠. 황사. 그 다음 나는 경덕왕 22년 7월에 경주에 큰 바람이 불어. 큰 바람이니까 뭐 뒤에 볼 것도 없이 얘는 태풍이 되겠네요. 그 다음 다는 강원도에 재해가 있었는데 뭐 소리가 우레와 같았고 담벼락이 무너졌으며 그 다음에 양양에서는 바닷물이 요동쳤는데 그 다음에 평창 정선에서도 산악이 크게 흔들렸다. 암석이 추락했다. 지진이 되겠네요. 지진. 자, 1번 가는 황사는 봄보다 여름에 자주 발생한다. 설명이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나 태풍은 북서계절풍이 한반도에 탁월하게 불 때 주로 발생한다. 자, 태풍은 한여름부터 초가을 사이에 주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요. 주로 여름이죠, 여름. 자, 그리고 2번은 잘못된 설명. 북서계절풍이 탁월하게 부는 건 겨울철이잖아요. 그 다음 다는 지진은 주로 장마전선의 정체에 따라 발생한다. 이건 호우에 대한 이야기네요. 호우. 물론 이 문제에서 지금 묻고 있지는 않지만 호우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 가는 중국 내륙의 건조 지역에서 나 태풍은 열대 해상에서 발원한다. 발생한다.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에 가는 기후적 요인, 나, 다는 지형적 요인. 자, 우리가 여기서 끊어줘야 되죠. 가하고 나는 기후, 다는 지형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수능 기본 문제 1번. 그래프는 자연재해의 월별 발생 횟수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 자연재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대설, 태풍, 호우 중 하나임. 자, 우리가 자연재해랑 관련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 형태죠. 자, 먼저 가를 봤더니 1월, 2월, 3월, 12월 가는 여기에 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볼 것도 없이 가는 대설이 되겠네요. 대설. 그 다음에 나하고 다는 뭐 여름철에 일어나는 건 발생하는 건 비슷하지만요. 나가 좀 더 일찍이죠. 7월 달에 주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다는 8월 한여름부터 9월, 10월 초가을 사이에 주로 일어난다. 이게 좀 차이가 있네요. 자, 그래서 7월 달 한여름 전에 일어나는 건 호우고요. 장마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때. 자, 그 다음에 한여름부터 초가을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건, 발생하는 건 태풍이 되겠네요. 자, 이제 조금 심화 내용이긴 한데요. 태풍이 우리나라로 다가올 때 이제 이런 식으로 곡선을 그리면서 다가오잖아요. 자, 이렇게 태풍이 이동할 때는요. 이렇게 무언가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을 해요. 자, 이게 뭐냐면 북태평양 고기압. 북고라고만 적을게요.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 한반도 전체를 덮고 있을 때는, 한반도를 아예 지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는 태풍이 우리 한반도를 지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힘이 조금 약해지기 시작했을 때, 그럴 때 우리 한반도에 태풍이 다가온다. 그래서 태풍은 초가을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선택지 보면은요. 1번 가는 열대 해상에서 발생하여 고위도로 이동한다. 얘는 태풍에 대한 이야기네요. 다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 2번 나 호우에 대비한 대표적인 가옥시설로는 우대기가 있다. 자, 우대기는 대설, 눈하고 관련된 가옥시설이죠. 가랑 관련이 있고요. 다
태풍은 서구 동저형은 겨울철에 기압 배치니까 잘못된 설명이고요. 남고 북저가 되겠죠. 여름철에는 주로 남고 북저니까. 그 다음 가는 대설은 호우보다 우리나라 연강수량에 끼치는 영향이 당연히 작다. 그 다음 태풍은 대설보다 강풍에 따른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 5번. 2번 다음 자료의 자연재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자기 무엇이 있었다. 소리가 우레와 같았으며 아까 바로 앞에서 살펴봤던 대표 기출문제에 나왔던 설명이죠. 소리가 우레와 같다. 천지가 동요하였다. 대궐이 위로 오르고 흔들리기를 마치 작은 거룻배가 풍랑을 따라 위아래로 흔들리며 장차 전복하려는 것 같았다. 그냥 그 뒤에 필요한 것만 읽을게요. 성과 집들이 무너져 내렸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두 빈 마당에 흩어져 나가서 압사당하는 것을 피하였다. 뭔가 짓눌려서 죽는 걸 압사라 그러죠. 자, 그래서 추가로 설명할 것도 없이 가는 지진이 되겠네요. 지진. 자, 그럼 지진하고 관련된 설명을 보면은요. 1번 여름철 냉방용 소비 전력량을 급증시킨다. 폭염이 되겠네요. 자, 폭염은 난폭하다 할 때 폭이고요. 화염할 때 염이에요. 그래서 불꽃이 난폭하다, 엄청나게 더운 걸 폭염이라고 부르죠. 한반도 일대의 지각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진에 대한 설명 맞네요. 2번이고요. 열대 해상에서 발생하며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다. 태풍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 기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산사태를 유발하기도 한다. 호우, 비가 많이 내리면은요,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면서 이제 그 흙이 약간 그 진흙탕처럼 돼서 약간 흐물흐물해지기도 해요. 그때 산사태가 나기 쉽거든요. 자, 물론 산사태는 기후적인 요인만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경사가 급하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흙의 성분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형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쳐요. 그 다음 5번 대기 중 먼지 농도를 높여 설명할 것도 없이 황사네요. 황사. 정답은 2번. 그 다음 3번 그래프는 전국의 월별 산불 발생 건수를 나타낸 것이다.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의 기후 특징으로 옳은 것은 3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네요. 3월은 당연히 봄이죠. 자, 우리가 12월부터 2월까지가 겨울이고요. 이게 겨울이고요. 3월부터 4, 5까지가 봄이고요. 그 다음 6, 7, 8이 여름이고 9, 10, 11이 보통 가을로 잡아요. 자, 근데 이제 선생님이 사실은 수업 시간에 산불이 언제 제일 많이 난다고 말을 했었냐면 4월이라 그랬거든요. 분명히 4월에 산불이 제일 많이 나는데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통계가 조금 바뀌었나 봐요. 3월에 더 많이 나나 봐요. 2014년부터 2018년 한 4년 동안의 기간인데 어쨌든 3월 또는 4월 봄에 산불이 제일 많이 일어난다. 자, 1번 열대 저기압의 발생 및 통과가 잦다. 자, 얘는 한여름부터 초가을이니까 잘못된 설명이고요. 쓸까요? 그냥 여름부터 초가을 사이 태풍은요. 이때 우리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요.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첫 서리가 내린다. 자, 산간 지역은 추우니까 겨울보다는 가을이 끝나기 전에 보통 서리가 내리게 돼요. 자, 2일 최저 기온이 25도씨보다 높은 날에 수가 많다. 이건 열대야를 말하는 거고요. 한여름에 나타나는 특징이죠. 한여름에. 그 다음 대기 중 습도가 낮으며 기온이 대체로 상승한다. 우리 봄에 건조하고요. 점점 기온이 올라가죠. 정답은 4번. 열대 기란과 한대 전선이 만나서 정체 전선을 형성한다. 자, 이건 초여름에 해당하고요. 그냥 구체적으로는 장마에 대한 이야기죠. 자, 여기서 한대 기단은 오츠크의 기단이고요. 오라고만 적을게요. 그 다음 열대 기단은 북태평양 기단이죠. 북이라고만 적을게요. 이 두 기단이 서로 힘싸움을 하는 게 장마 전선이고 힘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서로 정체되어 있다. 정체 전선이라고도 그래요. 그 다음 4번 그림은 어느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 요령이다. 이 자연재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설명할 게 없죠.
읽어보면 굉장히 추위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 된다. 자, 옳은 것을 고르면은요. 도시화로 인해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자,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 인공열이 많이 발생하고 열섬 현상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잘못된 설명. 그 다음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할 때 주로 발생한다. 자, 시베리아 고기압은 한랭 건조에서 시베리아 고기압이 세력이 셀 때 확장해서 한반도에 영향을 강하게 미칠 때 한파가 영향을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네요. 지금 위에서 말하고 있는 자연재해는 엄청난 추위, 한파예요, 한파. 그 다음 재해 대비를 위해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 너무 더우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죠. 폭염. 너무 더우면 땀이 많이 나서 수분 보충을 꼭 해줘야 되죠. 자, 지형 관련 재해로 단층대를 따라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건 지진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 해안 지역이 동해도의 내륙 지역보다 발생 빈도가 높다. 자, 이건 다른 자연재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위도가 비슷한데 해안 지역하고 내륙 지역하고 비교를 해보면 겨울철에 내륙 지역이 더 춥죠. 그래서 이건 한파하고 관련된 설명이긴 한데 거꾸로 되어 있어요. 해안 지역이 내륙 지역보다 발생 빈도가 낮다. 정답은 2번. 5번. 지도는 과일의 재배 지역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변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한반도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 가지 작물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사과를 봤더니 원래는 여기 대구가 재배 지역이었었는데요. 지금은 1980년하고 비교했더니 2010년에는 지금은 여기 포천에서도 재배를 할 수가 있고요. 멜론 같은 경우에도 양구에서도 재배가 가능하고 여기 화살표를 봤더니 전부 다 북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죠. 자, 이걸 그래서 문자로 하자면 어떤 작물들의 재배 지역이 대체로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다. 북상이라고 말을 하죠. 자, 그 까닭은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벚꽃 개화일이 늦어진다. 봄이 빨리 오니까 벚꽃 개화일은 빨라지고요. 단풍이 드는 시기가 빨라진다가 아니라 겨울이 늦게 오니까 늦어지고요. 한라산 고산 식물의 분포 범위가 넓어진다가 아니라 좁아지고요. 해안 저지대의 침수 위험 지역이 넓어진다. 해수면이 상승하기 때문에 해안 저지대 침수 위험 지역이 넓어지죠. 여름 기간이 짧아지고 겨울 기간이 길어진다. 거꾸로 설명이 되어 있네요. 정답은 4번. 6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그냥 이건 말이 좀 길어서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남극에 사는 황제 펭귄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그 까닭은 빙하가 감소하고요. 눈 대신 비가 내린대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금 황제 펭귄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 자, 지구 온난화를 막으려면요. 대중교통과 자전거보다는 승용차를 이용한다. 거꾸로 되어 있고요. 낮 시간에는 커튼을 걷고서 자연광으로 생활한다. 형광등 같은 거 켜지 말고요. 자연광, 그냥 햇빛으로 생활하라는 얘기잖아요. 에너지를 아끼라는 얘기잖아요. 옳은 설명이고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용한다. 옳은 설명이고요. 에어컨 대신 선풍기나 차가운 손수건을 사용한다. 역시 옳은 설명이죠. 니은, 디귿, 리을 5번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 7번. 다음 글에 밑줄 친 이 지역의 지리적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이 지역은 바람이 많은 섬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도 많이 내린다. 그리고 현무암, 먼저 볼 것도 없이 이 지역은 제주도가 되겠네요. 물론 다 읽어보면 어려운 건 없으니까 그냥 읽고 그냥 각자 읽어보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보기 볼게요. 전통 가옥의 우대기라고 불리는 외벽을 설치하였다. 자, 이건 초등학생들도 알더라고요. 울릉도죠, 울릉도. 눈이 많이 내리는 울릉도. 그 다음 인위적으로 형성된 2차 초지대에 목축업이 이루어진다. 옳은 설명이죠. 자, 앞에 개념 설명에서
제주도에서 대략 해발 고도가 200m에서 600m 사이에서는 나무가 거의 없고 별로 없고 풀밭이 있다. 근데 이 풀밭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1차 초지가 아니라 고려시대 때 몽골 애들이 쳐들어왔을 때 걔네들이 말을 키워야 되니까 인위적으로 사람이 일부러 만든 그래서 2차 초지대가 분포한다 그랬었잖아요. 니은 맞는 설명이에요. 그 다음 이 지역 제주도 또는 뭐 한라산이라고 봐도 되죠. 난데림부터 고산 식물대까지 식생의 수직적 분포가 뚜렷하다. 우리나라에서 식생의 수직적 분포가 제일 뚜렷한 지역은 장소는 한라산이죠. 그러니까 디귿은 옳은 설명이네요. 리을 경사지에서 계단식 경작을 통해 논농사가 활발히 이루어진다. 자, 우리가 제주도는 기반함이 대부분 현무암. 현무암은 용암이 냉각되고 암석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수축이 되면서 전리가 되게 발달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표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논농사가 아니라 밭농사를 짓는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이네요. 3번. 그 다음 8번. 가다에 해당하는 토양으로 옳은 것은? 자, 토양에 대해서는 개념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핵심 키워드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는 기후와 식생의 특성을 반영하는 토양으로 성대 토양이 되겠네요. 성대 토양. 자, 성대 토양은 성숙토의 일종인데 기반함의 특성이 별로 뚜렷하지 않은 그냥 뭐 화강암이라든지 변성암이 부서져가지고 토양이 될 때는 그냥 기반함의 특성이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지역의 기후나 식생의 특성이 반영돼서 토양의 성격이 결정이 돼요. 자, 그래서 온대림이 자라는 우리 한반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갈색토가 그냥 갈색토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개마고원을 중심으로 해서 낸대림이 자라는 그래서 약간 냉량한 그런 지역에서는 회백색토, 자, 이걸 다른 말로 러시아어로 포드졸이라고 한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면 뭐 한두 문제 정도에서 포드졸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을 거예요. 그 다음 나는 모암, 기반함의 특성을 반영하는 토양으로 얘는 간대 토양이죠. 자, 간대 토양에서 간은 사이 간자라고 그랬었어요. 자, 사실 암석 중에 성격이 되게 뚜렷한 암석은 좀 드물어서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토양은 성대 토양이고요. 성대 토양 사이사이에 암석이 독특해서 토양도 독특한 간대 토양이 끼어 있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간대 토양은 두 가지 정도가 시험에 나오는데요. 석회암이 풍화를 받으면 붉은색을 띠는 테라로사가 만들어진다. 그 다음 제주도 현무암은 암석 자체가 새카맣잖아요. 그래서 현무암이 풍화를 받으면 흑갈색의 현무암 풍화토가 나온다. 자, 그래서 성대 토양과 간대 토양 이 두 가지가 성숙토에 해당하죠. 자, 이건 말로만 할게요. 성숙토라는 건 성숙하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반함, 바위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부서져서 흙이 되었다. 그래서 땅을 파 내려가다 보면 지하 깊숙한 곳에는 기반함, 그 위에는 기반함이 막 부서지고 있는 층,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뭐 식물들도 자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래서 유기물들도 있는 그런 뭐 표토층 같은 게 있는, 그래서 깊이에 따라서 토양의 층 구분이 뚜렷한 이런 토양을 성숙토라고 한다 그랬었죠. 근데 그에 비해서 토양의 생성 기간이 짧은 미성숙토도 있어요. 미성숙토. 자, 글자 그대로 미성숙했다. 짧은 기간에 걸쳐서 토양이 만들어졌다. 자, 대표적인 미성숙토는요. 하천 주변에 있는 하천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충적토가 있고요. 염류토, 소금기가 있는 토양인데 바닷물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뭐 갯벌이나 그리고 갯벌을 간척한 땅 또는 하천의 하구 지역. 특히 우리나라는 감조 하천이 많기 때문에 하천의 하구 일대에는 소금기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게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하천 주변에 분포하는 충적토는 하천에 의해 운반된 물질이 퇴적된 토양으로 비옥하다. 염류토는 간척지에 주로 분포하는데 염분을 제거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자, 그리고 가는 성대토양, 나는 간대토양, 다는 미성축토. 자, 그러면 정답이 5번이 되겠네요. 수능 실전 문제 1번. 다음 자료의 AD 자연재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D는 각각 대설, 태풍, 폭염, 호우 중 하나임. 이제 뭐 구별하는 건 뭐 어렵지 않죠. 자, 자연재해 A를 봤더니 시기가 1월이래요. 뭐 볼 것도 없이 대설이 되겠네요. 대설. 그 다음 B는 7월인데 서울의 시간당 70mm의 폭우가 쏟아져서 호우가 되겠네요. 호우. 그 다음 8월 고온다습한 날씨에 지속적으로 말라리아 환자가 다수 발생했다.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됐다. 폭염이 되겠네요. 그 다음 9월 열대 해상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켰다. 자, 얘는 태풍이 되겠네요. 태풍. 자, 1번 A는 대류성 강수가 주를 이룬다. 대류성 강수는 소나기죠, 소나기. 그리고 주로 여름철에 내려요. 자, B는 정체 전선에서 남서 기류가 유입될 때 자주 발생한다. 옳은 설명이죠. 자, 여기서 정체 전선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요. 열대 기단인 북태평양 기단과 한대 기단인 오호츠크의 기단이 서로 힘싸움을 하면서 이동이 많지 않은 그런 전선, 장마 전선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서 기류는 사실 자세히 설명하려면 정말 지구과학이 돼버려서 그냥 우리가 여름철에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출발한 이제 바람이 우리나라 쪽으로 불어올 때는요. 우리가 얼핏 북동풍이 주로 불 것 같지만 바람은 곡선으로 주로 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동풍도 많이 불지만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북서풍도 많이 불어요. 북서기류라고 미안해요. 남동풍이 주로 불 것 같지만 남서풍도 주로 분다, 여름철에. 그렇게 남서풍, 남서기류가 유입될 때는 북태평양 고기압에서부터 뜨거운 바다를 지나서 우리나라에 덥고 습한 바람이 부는 거라서 집중호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커져요. 자, 그래서 2번이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 C는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발생 빈도가 낮아지고 있다, 높아지고 있죠. D는 서구 동저형, 겨울철 기압 배치가 자주 나타나는 계절에 잘 발생한다. D, 태풍은 한여름부터 초가을 사이에요. 이때의 기압 배치는 남고 북저가 되겠죠. 그 다음 A는 D보다 연평균 피해 규모가 크다. 자, 다른 거랑 비교했을 때 A 대설은 피해 규모가 적어요. 자, 폭염 같은 경우에는 통계로 잡지는 않아요. 자, 어디서부터 폭염 때문에 피해를 입었는지 뭔가 조사하기가 애매하거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 지도는 두 기후현상의 연간 발생 일수를 나타낸 것이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나는 각각 눈, 그 다음 서리, 폭염, 황사 중 하나임. 자, 우리가 가를 봤더니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그 다음에 황해안 지역이 대체로 동해안 지역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일수는 8일 이상인 것도 있지만 대체로 뭐 4, 5, 6 정도? 그러니까 이제 1년에 이게 발생하는 날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눈. 일단 눈은 아니에요. 이 울릉도가 아예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서리가 1년에 뭐 4번, 5번밖에 내리지 않는다? 영하로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서리가 내린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가는 서리는 아니에요. 그러면 폭염? 자, 폭염은, 자, 우리가 서울은 열섬 현상이 나타나니까 뭐 폭염이 뭐 있을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여름철에 특히 낮에 가장 덥다고 알려진 이 대구가 지금 수치가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는 폭염도 아니고요. 자, 우리가 이걸 지금 뭐 당장 외우긴 좀 그렇지만 황사가 이렇게 나타나요. 자, 우리가 황사는 중국에서부터 날아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서쪽 지역이 동쪽 지역보다 당연히 황사 피해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가는 황사고요. 그 다음 나는 눈, 서리, 폭염 가운데 하나인데, 자, 여기에 있는 뭐 평창, 정선, 태백, 여기에서 지금 수치가 높게 나타나니까, 여기는 해발고도가 높은 태백산맥 일대니까, 그래서 여기는 폭염은 될 수가 없죠. 그럼 이제 눈 아니면 설인데, 이걸 뭐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눈하고 서리는 뭐 추위랑 뭐 대체로 관련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도 울릉도가 뭐 포인트가 되겠네요. 울릉도가 수치가 높아요. 그리고 자, 우리가 남쪽으로 가면 대체로 기온은 좀 높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서리는 다른 거랑 상관없이 그냥 기온이랑 관련이 커요. 그래서 여기 전라도 지역을 봤더니 수치가 좀 높죠. 그래서 이건 서리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 경상도 지역은 뭐 유도가 비슷한데 여기는 10 미만이지만 경상도 쪽은, 근데 우리가 전라도 쪽은 뭐 광주 같은 데는 뭐 25, 30 그쯤 되잖아요. 자, 그래서 나는 서리가 될 수 없고 폭염도 될 수 없고 그래서 눈이에요, 눈. 자, 이렇게 가나가 어떤 자연재해인지, 뭐 자연재해라고 안 했고 여기서는 기상현상이라 그랬는데, 기후현상이라 그랬는데 이것만 구분하면 정답을 찾는 건 쉽네요. 자, 기억, 작물의 생육기간에 영향을 준다. 자, 이건 서리가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무상,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 자, 또는 무상 일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 다음 호흡기 질환과 눈 질환을 유발한다. 자, 이건 뭐 당연히 황사가 되겠네요. 황사가 가네요, 가. 그 가는 니은. 그러면 니은이 이렇게 있으니까 3번 아니면 4번이 정답. 그 다음 급경사 도로의 교통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얘는 눈이 되니까요, 나가 되겠네요. 그러면 나는 디귿이니까 정답은 3번. 일사병, 열사병 등을 유발하며 전력 사용량을 급증시킨다. 폭염이네요, 폭염. 3번. 그래프는 도별, 가라 자연재해의 피해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라는 각각 대설, 지진, 태풍, 호우 중 하나이고 A씨는 각각 경기, 경북, 전남 중 하나임. 자, 뭐 어떤 걸 먼저 봐도 뭐 상관은 없는데요. 그냥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리가 라는 다른 데에는 아예 통계 자료가 없고요. C에서만 통계가 잡혀 있죠. 자, 이제 이것만 가지고도요, 라가 지진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가 경상북도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여기다가 그냥 경북이라고 적을게요. 자, 이제 몇 년 전이긴 하지만 뭐 수능 보기 바로 전날 경상도 쪽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수능이 일주일 연기된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지진이 났었고요. 그러니까 포항하고 경주, 경상북도잖아요. 다른 데는 피해가 거의 없었고요. 자, 라는 지진, C는 경상북도가 돼요. 자, 그 다음에 특징이 뚜렷한 곳을 먼저 보는 게 좋은데 제주는 남쪽에 있어서 태풍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아요. 그리고 제주도 안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절대적으로 비율이 높다. 자, 그래서 가가 태풍이 되는 거네요. 가가 태풍. 자, 그러면 이제 나하고 다는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요. 거의 모든 지역에서 나는 피해액 비율이 얼마 안 되죠. 대설이에요, 대설. 눈으로 피해를 심각하게 입는 건 거의 없으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다가 호우가 되겠네요, 호우. 자, 이제 A, B를 구분해 볼 건데요. 자, A는 지금 상대적으로 태풍의 피해 비율이 높고요. 지역 내에서. 그 다음에 B는 호우에 의한 피해 비율이 훨씬 높죠. 자, 여러분들 태풍은 남쪽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제주도를 비롯해서 전라남도, 경상남도 그런 지역에서 피해 비율이 높잖아요. 자, 우리 경상남도를 봤더니 얘가 피해 비율이 제일 높죠. 자, 그래서 A는 남쪽에 있는 행정구역이에요. 자, 그래서 A가 전라남도가 돼요. 전라남도. 그럼 B는 이제 나머지 하나 경기가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해서 정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가는 한반도의 장마전선이 장기간 정치할 때 주로 발생한다. 이건 태풍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다 호우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 다음 나는 대설은 강풍과 많은 비를 동반하여 풍수해를 유발한다. 얘는 가, 태풍에 대한 이야기고요. 다, 호우는 지형 관련, 라, 지진은 기후 관련 자연재해이다. 반대로 되어 있죠. 그 다음 A는 B보다, 자, A는 전남, B는 경기보다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는 시기가 대체로 이르다. 장마전선은 북반구가 아직 기온이 높기 전에는 북태평양 기단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약간 남쪽에 있다가 북반구의 기온이 점점 올라가면
북태평양 고기압의 힘이 세지면서 점점 북상에서 우리나라를 지나서 한반도 북쪽까지 올라간다 그랬었죠. 그래서 장마는 남쪽에서부터 올라와요. 장마 전선은. 자, 그래서 4번이 옳은 설명. 그 다음에 C, 경북은 B, 경기보다 호우의 피해액이 많다. 자,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호우는 다니까 요만큼이 호우고요. 그 다음에 B, 경기도에서 호우는 무려 요만큼이나 되니까 뭐 실제로 여기에 뭐 피해액이 실제로 얼마만큼 되는지는 나와 있진 않지만, 그리고 경기도가 인구가 1,300만 명쯤 되잖아요. 인구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어쨌든 피해액이 적진 않아요. 뭐 다른 기출문제를 보면 뭐 경기도의 피해액 비율이 아니라 피해액이 나와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문제를 보면서 그냥 그때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4번. 그 다음 4번. 다음 자료는 우리나라의 식생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수평적 분포는 위도에 따라서 자라는 식생이 달라지는 거고요. 온대림은 이렇게 세 개로 구분했지만 그냥 온대림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가는 백두산을 비롯해가지고 개마고원 일대에 분포하니까 냉대림이에요. 냉대림. 그 다음 나는 남해안부터 더 남쪽, 그 다음에 울릉도를 포함해가지고요. 제주도까지 분포하고 있으니까 나는 난대림이 되겠네요. 난대림. 그 다음에 이제 수직적 분포는 해발 고도에 따라서, 해발 고도가 달라지면 기온이 달라지니까요. 해발 고도 차이에 따라서 식생이 다르게 분포하는 거 수직적 분포라고 그래요. 자, 여기에 A하고 B가 이렇게 있는데요. A는 위도를 보거나 여기 위치를 보면 왜 대라고 적었을까요? 백두산인데. 자, 그래서 A는 백두산이고요. 백두산. 그 다음에 B는 당연히 한라산이죠. 한라산. 우리가 개념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했던 자료니까 뭐 추가로 설명할 건 없네요. 자, 기억 A의 저지대에는 상록 화렵수가 넓게 분포한다. 자, 상록 화렵수는 언제나 항상 녹색인 화렵수, 낙엽이 지지 않는 화렵수, 난대림의 다른 이름이죠. 난대림의 다른 이름. 자, 그래서 이건 X. B는 A보다 식생의 수직적 분포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한라산은 백두산보다 식생의 수직적 분포가 다양하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백두산은 위도가 높기 때문에 온대림과 냉대림만 나타나지만 한라산은 난대림부터 온대림 세 가지, 그다음 냉대림도 나타나잖아요. 기본적으로 좀 따뜻한 지역에 있는, 그리고 거기에서 해발 고도가 높은 산, 한라산 같은 산이 식생의 수직적 분포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 가의 분포 고도 하한선은, 가는 우리가 냉대림의 분포 고도 하한선은 B가 A보다 높다. 지울까요? 지우고 보면, 자, 우리가 가는 그냥 여기 나온 것처럼 B에서는 여기보다 더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서만 분포해요. 그에 비해서 A에서는 여기 정도만 돼도 이제 냉대림이 분포하잖아요. 그래서 냉대림의 분포 고도 하한선은 B가 A보다 높다.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 나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분포 면적이 축소되고 있다. 자, 나는 난대림. 자, 그래서 지금은 난대림이 자라는 곳이, 분포하는 곳이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은요. 자, 지구의 기온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 난대림의 분포 지역이 이런 식으로 더 북쪽으로 확장이 되겠죠. 물론 이렇게 극단적으로 변하진 않지만 조금씩 난대림이 분포하는 지역이 넓어질 거예요. 자,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5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기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제 이 문제는 뭐 자료를 꼼꼼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차분하게 보면 누구나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먼저 지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네 지역을 봤더니 여기는 서울이죠. 서라고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여기는 원주의 원주. 자, 강원도의 네 교통이 철원, 고성, 그 다음에 삼척, 여기는 원주. 자, 그 다음에 항구도시, 지금 해안선하고 여기 표시된 점이 겹쳐 있죠. 여기는 강릉.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은 뭐 볼 것도 없이 울릉도죠. 자,
자,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1월 평균 기온을 보면 쉽게 가나, 다, 라가 어딘지 알 수 있어요. 자, 혹시 수치를 외웠던 친구들은 1981년부터 2010년도 이 자료값을 외웠을 거예요. 자, 서울은 1월달 평균 기온이 영하 2.4도. 다가 서울이네요. 여기다 적을까요? 다가 서울. 자, 그 다음에 서울하고 원주랑 비교해보면 당연히 원주가 더 1월달에 기온이 낮죠. 내륙에 있으니까 유도는 비슷하지만. 자, 그래서 원주는 라. 그 다음에 강릉하고 울릉도 가운데서는 강릉이 겨울철의 온도가 조금 낮죠. 그래서 강릉은 나가 되겠네요. 그 다음 울릉도는 가가 될 거고요. 자, 이렇게 구분하면 뭐 정답을 찾는 건 쉬워요. 자, 나는 아까 강릉이라 그랬고요. 가가 울릉도라 그랬죠. 1번, 강릉은 서울보다 1월 평균 기온의 상승폭이 크다. 자, 서울은 요만큼 정도가 지금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강릉은 요만큼 상승했는데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강릉하고 서울 중에 서울이 더 1월달 평균 기온의 상승폭이 크죠. 자, 그 이유는 서울이 열섬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서 그래요. 어쨌든 1번은 잘못된 설명. 그 다음 가는 다보다. 자, 가는 울릉도, 다는 서울.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말도 안 되죠. 그 다음 나는 영서지방에. 나는 강릉이니까 영동지방. 라는 원주니까 영서지방에 위치한다.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고요. 다는 서울은 가보다, 울릉도보다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다. 자, 우리나라에서 겨울 강수 집중률이 가장 높은 곳이 울릉도죠. 잘못된 설명이고요. 5번 가라 중 내륙 지역이. 자, 내륙 지역은 서울과 원주네요. 내륙 지역이 해안 지역보다 8월 평균 기온의 상승폭이 크다. 자, 우리가 8월 평균 기온은 X축이네요. 그래서 서울과 원주는 어쨌든 요만큼씩 8월 평균 기온이 상승한 데에 비해서 우리가 해안가에 있거나 서민,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강릉하고 울릉도는 거의 변화가 없구나. 오히려 줄었네요. 낮아졌네요. 그래서 5번이 옳은 설명이네요. 6번, 지도는 두 토양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 토양의 특징을 그림의 A, D에서 고른 것은. 자, 가는 이렇게 어떤 선 형태로 지금 분포를 하고 있잖아요. 한강을 따라서.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선 형태로 낙동강을 따라서, 영산강을 따라서, 이렇게 섬진강을 따라서 분포하고 있는 하천 충적토예요. 충적토. 범람원이나 아니면 뭐 삼각주 같은 거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범람원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 나는, 자, 우리가 행정구역은 나와 있지 않지만 강원도의 남부, 충청북도의 북동부, 단양, 영월, 정선, 태백, 삼척, 경상북도, 울진까지. 자, 이 토양은 석회암 풍화토예요. 석회암 풍화토. 자, 테라 로사라고도 하죠. 자, 이제 밑에 한번 볼게요. 자, 토양층의 발달이 뚜렷한가요? 예, 아니오가 있는데 여기 아니오에 해당하는 게 충적토죠. 충적토. 충적토는 범람원은 만들어진 시기가 얼마 안 되고요. 뭐 기반암이 붙어져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토양층의 발달이 미약하죠. 자, 그래서 가는 A네요. A고요. 그 다음 토양층의 발달이 뚜렷한 건 성숙토, 테라로사도 여기에 해당하고요. 토양이 모암의 특성을 강하게 반영하나요? 특성을 반영하나요? 당연히 석회암, 당연히 반영하죠. 그 다음 모암, 기반암이 고생대에 형성된 퇴적암인가요? 석회암은 고생대 전기, 얕은 바다, 해성층. 그래서 조선 노충군, 석회암. 그 다음에 옥천 습곡대, 평남 분지. 어쨌든 이런 것들이 쭉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옳은 설명이죠. 자, 그래서 여기가 나가 되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7강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문제 해설은 마쳤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학교 기준으로 기말고사 시험 범위예요. 자,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시험 보기 전이든 뭐 시험 보고 나서든 언제든 뭐 문자나 카톡으로라도 질문하셔도 돼요. 자, 수고하셨습니다.